자, 김신혜 씨 모셨는데요. 김신혜 씨가 또 새로운 네. 또 도전을 하네요. 저도 이제 먹고 살라고요. 정치권에 너무 오래 와 있다 보니까 이러다 낭인이 되겠더라고요.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도 내가 패널인가 하는데 뭐 종편에 나가지도 않아요. 이봉규 TV의 패널은 맞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은 다 쓸모가 있고, 요번에 저희 아들 방에 불이 빵 하고 터졌어요. 그래서 철물점이 갑자기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철물점 저 평소에 생각 안 하는데. 야, 그러게 철물점 있는 동네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근데 삼성동에 철물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있어요. 그 사장님이 그래도 또 왔네? 그래서 벌써 제가 오는 걸로 알고 집이 그거 좀 오래된 집이구나. 그 터질 정도면 벌써 다 사이즈를 아세요. 근데 철물점 필요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사서 25,000원인데 아들 갈아줬습니다. 제가 그 가면서 느꼈던 게 나의 필요는 뭘까? 나의 쓸모는 뭘까? 사람이 다 자신이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는 줄 알지만 그 시기 쓸모가 있고 그 쓸모가 끝나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면 슬프거든요. 왜냐면 내 쓸모가 끝났네. 대선 때까지는 여러분 우리 힘내요. 뭐 저쪽에 잘못된 거 저도 뭐 지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그 역할에 대한 필요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내 삶으로 돌아오면서 애국적인 활동이 뭘지, 또 우리 진영 안에 진지가 너무 구축이 안 돼 있으니 한 섹션을 맡아서 진지를 구축하고 사람을 모으고 뭔가 다른 에너지를 좀, 그래도 40대지만 좀 젊은 세대로서 할 수 있는 걸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하게 된 게 이제 출판 일을 하게 됐습니다. 문학의 쪽으로. 네, 근데 이 출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출판 시장이요. 완전 여러분 좌파 잘 모르시지만 편향적입니다. 뭐 90% 이상이 좌파가 장악하고 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창작가 비평, 뭐 창비 같은 경우는요, 그냥 그 백낙청 선생이 아주 거기에 오랜 주력이시고, 문재인 최근에도 창비 출판사 유튜브를 가면 문재인 인터뷰가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근데 그게 대형 출판사, 1대 출판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출판 문학의 지식인들을 이끌어온 장악하고 있죠. 네, 장악한 것은 그냥 어쨌든 좌파의 카르텔이고, 또 반대로 그들은 키워낸 거예요. 그 감옥 갔다 온 사람 취업 안 되면 출판사 차려줘라. 야, 쟤 저기서 여기 출판으로 먹게 살고 해줘라. 쟤 강연 불러라. 유시민은 이해찬 라인이니까 쟤는 계속 뻥도 세고 이거 입을 잘 푸니 걔는 계속 엘리트로 저렇게 책을 계속 내게 해줘라. 강연을 만들어줘라. 그들의 이제 진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벽돌 하나 쌓고 해보려고 하는 쪽인데, 가서 보니까 이제 제가 출판문화산업진흥원 행사도 가보고 이제 그쪽에 있는 교육도 다 듣고 있어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와, 이들은 서로 친해지고 착한 사람을 안고 정말 곳곳에서, 예를 들면 뭐 요번에 서점 학교라는 게 있는데요. 곳곳에 서점을 만들거든요. 아주 독립서점부터. 그럼 그들을 교육을 하고 서로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서로 챙겨요. 그게 오래 쌓이니까 그냥 언니, 오빠, 그럼 거기 응원해주고, 그런 작은 모임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서점이나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그게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동네의 진지는 진지전을 다 구축해 놓은 거예요. 구축 다 된 거예요. 예. 네. 그거를 이제 그 뿌리가 깊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서점에서 들어오는 책들, 거기서 예를 들면 문재인 비판하는 책 다 뺍니다. 애초에 안 넣어요. 아예 어린이들이 보러 오거나 하면은 아예 어디서 내도 여기에 노출이 안 되죠. 그다음에 서점도 그냥 옳은 얘기여도 애초에 매대에 안 깔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띄우고 싶은, 예전에 보시면 문재인 프레지던트 탁현민 그렇게 우파에서 많이 비판했지만 3인가 베스트 3인가 갔어요. 서점에 온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문재인 아직도 잘 나가네? 그래, 윤석열이 문제야. 이러고 집에 갑니다. 너무 그런 쇼와 그런 이벤트에 강한 사람들이죠. 그런 세계가 아주 98%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느낄 때도 체감으로 98% 채워져 있고요. 물론 제가 이게 뭐 물에 돌멩이 하나 던지고 있는 거고, 저는 그들 중에서도 이제 보는 거예요. 왜냐면 꼭 정치적 이념이 강렬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착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냥 문학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또 설득이 될 수 있는 출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일단 생각을 갖고 아주 작은 움직임을 시작을 했고요. 이거는 우리 전쟁이라고 초반에 했지만, 네. 지금. 그러나 저는 이제 전쟁은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문화혁명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레볼루션이 됐으면 그렇죠. 좋겠고, 우리 세대, 지금 40대, 제가 이제 MZ 세대에 제일 가장 나이 많은, 네. 맏언니인데, 요 윗세대는 이제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엘리트란 사람들이 다 나왔고, 지식인층이 바뀌지 않아요. 이제 남은 거는 30대, 20대, 10대 게임이 남았고, 그 아이들과 교감하고, 그 아이들을 키워내고, 그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갖고 시작을 했고요. 그 북콘서트 PD님 한번 한번 보여주시면요.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북콘서트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북스토리라고 이제 제 채널을 김신의 북스토리를 했고 요번에 이제 제가 이걸 뭐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요 중간중간 보시면 저희 이제 시인을 한 명, 청년 26살 시인을 한 명, 예, 김가빈 시인이라고 또 따로 한번 모셔서 네. 낭송도 하고 젊은 시인이에요. 네. 그래서 시인과 함께 토크스트를 했고 여기 보면 어린이들 이제 저희가 노래도 하고 콘서트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공연했고 공연도 네, 하네. 앞전에 보면 여기 한 중간 정도에 한번 예 이렇게 사실 저희 딸이에요. 귀엽다. 그때 박사님 맞아요. 데리고 왔던 기억나시죠? 노래도 잘하네. 네, 어린이도 와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젊은 세대 다 20대, 10대 이렇게 해서 한번 콘서트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물론 많은 인원이 오진 못했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저희 세계 청소년 연맹 총재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좋다. 젊은 친구들에게 무대. 왜냐면 모두가 엔터테인먼트가 그렇게 성행하고 하지만 그건 정말 탑들만 가는 세계잖아요. 근데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꼭 그걸 직업으로 삼지 않더라도 나 요 정도 춤은 춰요. 이렇게 해서 그걸로 서로 그래서 이제, 즐거움을 할 수 있는 친구들. 이제 문학의 전쟁을 하면서 쟤네들이 잘하는 거 네. 그런 이제 북콘서트 같은 네. 거 이제 우파에서도 이제 그걸 해야 돼요. 하나씩 그래서 저도 그렇지, 예. 많이는 못해도 출판 어차피 책이 나오면 출판 북콘서트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줘야겠다. 그리고 그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하다 보면 서로 친해져요. 서로 몰랐는데 저희도 이번에 이제 스텝진이 한 10명이었고 어린이들이 또 막 왔고 다른 지역 서로 강남구에서 오고 성북구에서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면 서로 반갑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랫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은 일하고 집회하면 서로 막 하는데 집에 갈 때 일사천리로 가요. 서로 또 선글라스 끼고 가요. 뭐 지금까지 열심히 해놓고 왜 선글라스 왜 껴야 돼? 나 알아보면 안 돼. 이러고 가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친밀도가 쌓인 것 같은데 거기서 서로 그 이상이 안 가는. 왜냐면 사실 제일 무서운 게 동호회거든요. 취미 동호회, 공동체, 산악인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그렇게 친한 사람들은요, 종교 상관없고요. 진짜 정치 성향 상관없어요. 너무 친하고 서로 행복하고 뭔가 좋은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들이 저쪽 좌파에선 사실 많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워낙 너무 진실하고 직다이다 보니까 그냥 집회면 집회. 딱 그냥 그거 하고 딱 그게 끝나면 나 이제 뭐 하지? 이런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문화 전쟁이 필요합니다. 거기 네. 이제 우리 이제 김신혜 씨가 뛰어들었는데 네. 앞으로 조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네, 작게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뭐 보수 우파들이 그 문주가 최근에 죽었다면서요? 네, 제가 저는 사실은 이제 당 생활은 원래 이제 부산에 제가 영상 방금 매기는 일 때문에 갔다가 그때 이제 광역위원 캐스팅이 사투리를 안 쓰는 센텀시티 쪽에 사는 사람을 이제 광역위원으로 좀 추천을 해라 해서 그때 사투리 안 쓰는 것 때문에 추천이 됐었어요. 그래서 2015년 3월 19일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35대 일인데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중앙당에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딱 2달 전이었어요. 그때 이제 중앙청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그때 하면서 청년들, 이 당의 청년들 또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만들었던 어쨌든 중심적인 그때 이준석도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준석은 그때 저 당으로 들어오면서 바른미래당 창당이 바로 이어졌거든요. 그때 즈음에 이제 나갔고 그때 활동을 이제 청년 쪽에서 세게 하던 분이 있어요. 사실 손수조도 영입한 분입니다. 이 장형욱이라고 이제 덩치도 크고 워낙 많은 청년들 진짜 행사 있을 때 차도 타타탁 해놓고 서청원 의원도 보좌역으로도 일을 했었고 했는데 어제 사실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병이 있었나요?
지병이 갑자기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왜냐면 직접적으로 뭐 지금 최근에 연락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일단 문자로 부고 문자가 와서 사실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저만 충격받은 게 아니라 사실 이 우파 진영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활동한 사람들은 다 아는 장형욱이라는 77년생 이제 44세 오빠인데요. 진짜 너무 황망하고 물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무슨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이제 글들을 보니까 중환자실에서 이제 있었다. 그리고 그 전에 병원을 왔다 갔다 했고 나와서 이제 형님들이 또 낙지도 사준 거 페이스북에도 있고 이제 형님 힘내겠습니다. 낙지 먹고 힘내겠습니다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식사도 가능했고 좀 아프기도 했고 이랬는데 스트레스가 엄청 났던 걸로 알고요. 그리고 보수 우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건강 잃는 사람들이 지금 무지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세상이 바뀌질 않으니까. 안 바뀌니까 왜냐면 사람이 어떨 때 가장 큰 스트레스라는 용어 자체가요. 심리학에서도요. 예상치 못한 것들을 겪을 때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바뀌었어. 이제 나한테도 좋은 날이 올 거야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면요.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좋은 기회가 안 와. 심지어 어떤 때는 왜 문재인 정권보다 가끔 더 힘들지? 라고 하는 순간에는 이제 그 스트레스 강도가 세집니다. 그러면서 이 몸의 취약 부분을 타고 확 병이 와버려요. 한 번씩. 지금 곳곳에서 사실은 지금 우파 활동 열심히 하시 우리 박사님도 저도 뭐 네. 최근에 몇 달 동안 뭐 이리저리 위 때문에 고생하는데 네. 아니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거는 정권이 바뀌었으면 우리가 기대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도 잘 들어왔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좀 감옥 가겠다. 네. 문재인도 뭐 5년 동안에 저질러 놓은 거 단죄 받겠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도 정권 바뀌니까 저렇게 5년 동안 감옥살이 했는데 아니 이거는 문재인은 죄가 드러난 게 저렇게 많은데 그렇게 기대를 우리가 했는데 네. 하나도 여전히 양산에서 네. 책방하면서 큰소리 뻥뻥 쳐. 그러니까요. 이재명 당대표라고 큰소리 치면서 병이 전국을 나는 돌아다녀. 아니 이게 스트레스가요. 네. 이게 뭐지? 감당이 안 바뀌었는데 돼요. 왜 바뀌질 않아? 부정선거 우리가 그렇게 몇 년 동안 주장했는데 하나도 네. 이루어지질 않아. 제도도 하나도 안 바뀌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요. 쌓이는 거예요. 너무 쌓이시고 저는 이제 정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너무 젊은 시절에 정치권에 와 있다가 이렇게 스트레스 크게 받고 아프고 이게 어떤 신호다. 우리 우파 진영의 어떤 주는 메시지고 그리고 저를 돌아봤을 때 저도 아까 2015년에 입당을 했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활동을 했고 어쨌든 선거도 한번 나가봤고 지금의 전데 그럼 저는 지금 건강하거든요. 근데 왜 내가 뭘까 무슨 차일까 그리고 꼭 이 말을 한번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안 하거나 예상을 내가 원하는 예상을 하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집에 예를 들면 냉장고가 빈다. 3번이 빈다. 전기가 끊긴다. 그럼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곧 쫓겨나겠구나. 왜냐면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요. 왜냐면 될 거야. 잘 될 거야. 모든 게 신호거든요. 저는 심지어 제 운전기사애가 저를 보는 눈빛이 딱 이렇게 3초 보던 애가 이렇게 봐요. 견눈질로. 이 새끼가 배신을 하겠구나. 예상을 합니다. 그럼 그 시기까지 예상을 해요. 한 달 안에 배신을 할까? 아니면 얘가 나를 돈을 가져갈까? 아니면 얘가 나를 인맥을 빼갈까? 아니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곤란에 처하게 할까를 예상을 하고 이미 제가 그 스트레스 상황에 안 들어가고 인간은 원래 믿을 수 없잖아. 여기까지가 이 친구와의 인연이 끝인가 보다 하고 제가 마음을 정리를 딱 합니다. 그럼 여지없이 한 달 뒤에 배신이 오고 냉장고가 비면 한 달 뒤에 역시나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을 해요. 예상을 하면 스트레스가 그만큼 안 받지.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전 윤석열 정부를 예상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탄생됐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다 영상을 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부터 그때 박근혜 대통령 치료 상황에서의 그 얼마나 많은 것에서 저기서 엮여있고 저기서 저쪽 입장에서는 배신을 하고 우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우파에서 이런 강렬한 에너지로 대통령을 탄생시켰고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도 보이고 외교에 있어서 이렇게 해나가시지만 정말 뒤흔드는 세력, 검찰계, 법조계 모든 곳에서 아까 출판 쪽도 98% 말했지만 75% 이상이 붙들고 있고 괴롭히고 김건희 여사 흔드는 거 보세요. 매 순간 흔들고 그거를
내 스트레스가 클까, 윤석열 대통령 스트레스가 클까를 생각을 해.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확인을 해요. 정무수석하고 고등학교 동창한테 물어봐요. 어떻대요? 그러면 대통령이 힘들어 지금 이래 정보를 듣고 예상을 하고 요렇게 정보를 듣고 예상을 하고 요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단지 이거죠. 그런 예상을 저는 했지만 그걸 다 국민 이런 방송에 나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 또 실망하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또 바로 댓글 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느니 뭐 괜히 했어. 차라리 이재명 뽑을 걸 그래서 그건 아니잖아요.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것들이 안 일어날 때 저는 예상을 하는데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예상 시스템이 돼야 할까? 그러니까 희망을 무조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번에 사실 이준석 관련된 방송도 제가 굳이 한 거예요. 전화였지만 여러분 지금 이준석 바로 정리 안 돼요. 예상하고 계세요. 왜냐면 암 걸리지 마시고 저도 준석이 때문에 잠을 몇 주를 못 잤는데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걔는 그런 애예요. 그리고 그렇게 키워졌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로 애초에 세팅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소개됐는지 유승민으로 어떻게 소개됐는지 그 뒷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젠 여러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자고요. 그리고 압박할 수 있는 곳은 압박도 하고 또 대신에 뒤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그러면 분명히 그때는 오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내가 병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죽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프시지 마시고요. 배부른 소리 한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건강해야 하고 내 정신을 지켜야 저도 제 정신을 지키니까 그나마 책이라도 나오고 요거 어린이들을 해서 이런 행사라도 하고 제가 왜냐면 부정적인 집회를 3번만 나가잖아요. 한 달에. 아무것도 못 해요. 왜냐면 뭘 책을 봐도 화가 나고 뭘 해도 그 스트레스가요. 엄청나요. 엄청. 박사님도 지금 이거는 먹는 걸로도 안 되고요. 먹는 걸로도 안 되고요. 여행 가도 안 돼요. 그나마 그걸로 잠깐 정신 놓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보수파들이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스트레스 받아서 병난 사람도 많겠지만 활동하는 사람 사실 죽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그냥 팔팔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들시들해서 주변에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문갑식 그 대표도 주변에 많아요. 우리 예전에 TV에서 종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다 막 몰골이 되시고 맞아요. 이거는 저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뿐 아니라 저는 이건 너무 음모론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뭔가가 있다. 뭔가 있다. 왜냐면 저만 해도 대선 전후 뭐 또 방송 아주 세게 할 때 여기 매주 하고 이번 TV 할 때 벌써 제가 방송을 좀 우리 진영에서는 옳은 소리지만 아주 적 진영에서는 저를 얼마나 불편한 애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중간적인 그런 바른미래당 갔던 사람들 또 김무성계 이런 사람들도 불편했을 거예요. 불편한 요소가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협박도 많이 왔고요. 저만 해도 근데 저는 이제 그 불신이 되게 크거든요. 사람을 일단 안 믿어요.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정수기를 놔주겠다고 하고 그럼 저기다 코로나 넣어서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세균덩어리 집어넣으면 되는 세균덩어리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냥 병드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 다 몰살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음모론이지만 그래서 근데 너무 유독 어떤 정수기 쪽에서 계속 검사 오겠다부터 너무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 번호가 있고 갑자기 바뀌고 멤버가 바뀌고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 지금 그냥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니 그럼 물 그렇게 녹슨 물 먹고 이거 잘못되시면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저는 그쪽에서 잘못 이상한 물 넣는 것보다 그냥 좀 썩은 물 먹을게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놀래잖아요. 썩은 물 먹는다는 애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저기면. 그리고 집 주변에도 이상한 사람 계속 와서 차가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매번 똑같은 차가 와서 거기서 불이 켜져 있는데 막 간담이 서늘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또 우리 구독자 중에 한 분이신데 예전에 뭐 국정원 근무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막 팬이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예전 같으면 김신혜 같이 세게 하는 사람이면 자식들 죽였어. 한순간에 그냥 죽여. 덤프트럭으로 그냥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섭죠. 근데 저는 왜냐면 다행인 게 그 당시 이제 우리 아이 동선이 학교 끝나면 5분 거리예요. 후문에서. 그래서 다행이다. 제가 나가 있고 또 애들이 너무 감사한 게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CCTV 있는 대로 다녀라. 그리고 엄마 저 이제 후문이에요 하고 집 올 때까지 통화하고 와. 그러니까 왜냐면 세상이 무섭고 무슨 일이 저는 다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럴 일이 어디 있어요가 아니에요. 어디든 아니요, 지금 어떤 세상인데. 네, 어디서 나한테 갑자기 누가 와서 음료수 하나 주는 걸 통해서 내가 마약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갑자기 나에게 병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왜냐면 지만원 박사님 같은 경우도 거기 물 뭐 섞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그래서 들어가시기 전에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안 좋으시대는데 그 안에서 아, 어떡하면 좋아. 건강이. 저번에 저도 아니, 갑자기 면회하고 왔는데 나빠지셨대요. 아니 8.15는요 진짜 이제 그냥 사면해야 돼요. 지만원 네, 박사님은.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굳이 크게 여론을 만들지도 않는 이유는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위해 드리는 길일까? 일단 오히려 너무 이슈가 확산돼서 괜히 부담이 돼서 진짜 사면할 일도 안 하게 된다면 그건 오히려 도와드린 게 아니라서 저도 항상 이제 상대 입장에서 뭐가 도와주는 일일까? 그러니까 나는 도와준다고 세게 여러분 홍보한다고 제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 일. 이제는 그래도 다행인 건 알려는 졌고 그러나 지금 사면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8.15 때. 이번에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시험대에 올라 있어요. 우리 우파들도 정말 강렬하게 지지하고 총선 승리를 해서 마음을 다할 텐데 최소한 여긴 너무 억울하다 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있어요. 알고 있는 설문조사 해도 되고요. 그 경우들은 사면을 좀 해주십시오. 맞아요. 네, 그거는 그러면 또 왜냐면 걱정은 그걸 거예요. 사면하면 또 뭘 또 이슈를 해서 또 그게 확산되고 그 총선 승리로 또 못 가게 하는. 그거 겁나면 안 돼요. 쟤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지금은 돼. 그 시즌이 아니라 그리고 사실은 또 한탄 쉬는 것도 지혜입니다. 왜냐면 그래 내가 죽기 전에 이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지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풀려갈 때는 그래 이건 내년도로 일단은 미루자. 내년도 그래 나 외에도 누군가는 또 이걸 이어서 할 수도 있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제 지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여러분 일단 사셔야 돼요. 왜냐면 이 올해 안에 너무 아파서 돌아가시고 힘들고 왜냐면 77년생이면 얼마나 젊습니까? 44세인데 죽는데 남의 일 같지 않고요. 저도 저를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때 2015년 그리고 이번 박근혜 대통령 들어오고서부터 저는 바른미래당 그 당내에서 보고 어떻게 유승민 이렇게 배신들을 다 때리고 나가고 뭐하고 이게 와 진짜 의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간들을 근처에서 당내에서 보고 있으니 거기다가 마지막은 반기문 만들겠다고 그냥 마지막 탈탈 털어서 탁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사실 심재철 부의장님이 마지막 심재철 나가기로 됐던 적이었는데 그때 제가 심재철 의원님한테 나가지 말아주세요. 지켜주세요. 남아주세요. 반기문 안 돼요. 반기문 안 될 것 같아요. 그 반기문의 거의 청년 오른팔이 그 당시에 유창수 최고위원이라고 청년 최고위원인데 그 유창수 최고위원 판을 다 짰던 이 장형욱 부대변인이에요. 뒷판을 다 만들어주고 했던 사람 너무 헛헛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권력에 세게 가까이 갈수록 더 힘들고 더 아픕니다. 저는 그냥 그래도 어쨌든 그냥 당원 내지는 어디 정도에서 이게 모지였지만 한번 그 일들을 해보고 자기가 권한도 가져보고 했던 사람은요. 이게 뭐지 하고 이제 힘들기 시작하면 막 내 인생이 모직으로 가고 비관적으로 되고 특히 더 힘든 건요. 자기가 키워냈던 애들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위로 올라가는데 나는 별거 아니고 처음에는 다 정치권에 오면 다 잘 보이려고 저 위원 하나 주세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어디까지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그들을 다 어디까지는 역할을 준단 말이에요. 키우는데 딱 그 단계 넘어가면 다 준석이에요. 그래. 다 지들이 잘났고 다 그냥 그 배신이 너무 난무하는 곳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 있는 분보다 특히나 정치권은 너무 인간에 대한 배신감이 많이 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많은 활동해 주신 분들 저는 이제 여태까지 이루어진 것들을 보셔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이제 집 앞에 차 깜빡이 켜고 있는 사람 없어졌어요. 없어졌고요. 그렇게 대놓고 깜빡이 켜고 있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예, 그리고 저도 제가 너무 이제 예민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게 다 저는 촉을 세우고 항상 그리고 어디서도 칼은 안 들었지만 어떻게 하면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뭔가 힘은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발을 밟지 저 사람 어떻게 하고 해고 소리를 지르지 주변에 경비 아저씨는 어디에 있지 이런 걸 항상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바뀌고 내가 그러지 않아도 됨이 너무 감사해요. 예. 이제는 뭐라고 제 번호도 노출하고 여러분 전화 주세요. 책 주문해 주세요. 이럴 수 있는 것도 달라진 거고 그러면 가진 것에 감사하고 대신에 내 예상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예상이 뭘까를 좀 알아내기 위해서 저도 정보 파악도 하고 그리고 전에는 정보를 알면 다 알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 때문에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게 누군가한테는 왜 이거 나중에 방향인데 왜 그걸 김신혜가 한 달 전에 말을 하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저도 철이 없고 알리면 무조건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저는 문화전쟁에 특히 문화혁명 파트에 다음 세대 콘서트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하는 게 있어요? 북콘서트도 하고요. 이제 어쨌든 책을 저는 꾸준히 이제 낼 수 있는 특히나 우파 진영의 책들. 북콘서트 말고 다른 거 뭐 있어요? 네, 지금은 아직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하고 저희 또 하나씩 우파의 젊은 세대들을 키워 나갈 텐데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관심을 가져서. 김신혜 북스토리 또 저는 감사한 게 그래도 이제 이봉규 TV 때문에 알려져서 36,000명까지 왔는데. 김신혜 북스토리 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네, 그래도 많이. 구독자가 많이 안 빠졌어요. 원래는 빠지거든요. 왜 김신혜 이제 이 정치 응원했더니 왜 책을 낸다 그러냐 이러면서 원래는 우리 우파 구독자들이 기분 나쁘면 다 구독 취소를 하루에 다 하세요. 맞아. 근데 요번에는 그냥 하는 거, 왜냐면 얘가 뭘 하는 거, 얘 또 뭘 하나 하고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저 한 명의 출판사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나 압니까? 우리 진영에서 지금 다음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저희 작가랑 웹소설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승만 대통령 지금 그 뮤지컬을 좋아요. 지금 KBS 최재호 PD가 이제 총괄을 맡으셨어요. 근데 그 PD님하고 해서 또 그 작업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문화전쟁에서 문화전쟁에서 하나씩 해가겠습니다. 전선에서 네.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많이 우파 도와주십시오. 진지전에 네, 김신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